안녕하십니까. 이번 순서에는 해외 ETF 직구에 도전하기라는 주제로 프리미어 파트너스의 김찬영 이사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요새 하여튼간 ETF가 가장 증시에서도 핫하고 국내에서 60조 이상 되는데 또 국내에서만 소화되는 게 아닌 뭐 많은 사람들이 ETF가 국내에서 거래되니까 국내만 본다고 하는데 해외에도 또 직구로 할 수 있다는 점들이 좀 이번에도 새로운 얘기인데 그러면은 김찬영 이사님 네,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저는 음, 그 프리미아 파트너스라고 아마 보시는 분들 생소하실 텐데 그 네, 홍콩에 있는 홍콩계 자산운용사입니다. ETF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 회사이고요. 그 ETF는 이제 한국에서 거래는 되고 있지 않고 홍콩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ETF를 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이고요. 저희 회사 소속 회사의 상품들을 또 한국 투자자분들에게 많이 알리려고 네. 홍콩이랑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제가 이 대한경제 유튜브 보다가 얼마 전에 미래에셋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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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남기 부문장님이라고 네, 나오셔가지고 그 타이거 ETF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런 것처럼 그 저희 브랜드는 프리미아가 브랜드여서 네, 프리미아 ETF 음, 이렇게 브랜드를 가지고 다양한 상품들을 네, 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해외 직구라고 하면 보통 뭐 쇼핑몰에서 네, 물건 사는 거는 네, 많이 이해가 가는데 해외 네, 직구 ETF라고 하면 언뜻 네, 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데 네, 어떤 개념인지 한번 알기 쉽게 좀 설명해 네, 주시면 네, 네. 어떨까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잠깐 출장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번에 왔을 때 제일 흥미롭게 봤던 것이 11번가에서 11번가 아마존 쇼핑몰을 얼마 전에 오픈을 했더라고요. 네, 이 아마존이라고 하면 미국에 이제 상품들을 파는 이커머스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영어로 된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해서 한국의 주소를 입력해서 받는다는 게 네, 사실 뭐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높은 문턱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11번가가 한국적인 홈페이지와 뭐 한국어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해 나가시는 건데 네, 홍콩에는 뭐 와인을 싸게 살 수 있고 네, 호주에 가면 뭐 양모 이불을 싸게 살 수 있고 뭐 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강점이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상품이 있을 텐데 네, 제가 뭐 양모 이불을 살 때마다 호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지금 이제 ETF로 다시 돌아오면 네, 뭐 한국에서 물론 강점이 있는 ETF들 있습니다. 뭐 한국의 2차 전지 관련된 뭐 회사들만 모은 ETF는 한국에만 있거든요. 아, 근데 그런 건 미국이나 홍콩엔 없지만 네. 또 한국엔 없지만 미국이나 홍콩에 굉장히 또 특화돼서 있는 아, 상품들은 네, 지금으로선 직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면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아, 이제 영어로 된 자료도 좀 보고 음. 거기 가서 상품을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기회를 더 넓힐 수 있는 개념이 되겠죠. 국내에서 네, 홍콩에 상장된 네, 프리미아 ETF를 사고 싶다면 네. 그럼 홍콩 거래소 그거를 깔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과 지금 보시는 분들의 눈높이가 거의 같으실 텐데 네, 조금만 노력을 하셔서 증권사 그 요즘은 다 앱으로 쓰시잖아요. 네, 네, 앱을 들어가 보시면 해외 주식 쪽 칸에 들어가 보시면 네, 삼성전자나 타이거 ETF 사시는 그런 같은 계좌로 네. 미국 주식이나 홍콩 ETF를 살 수 있습니다. 별도의 뭐를 깔지 않으셔도 아, 바로 사실 수가 있고요. 네, 그냥 제가 한국 돈 원화로 넣어둔 100만 원, 1000만 원으로 네. 바로 아, 자동으로 환전돼서 살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그죠? 직구를 하게 되면? 한국에 없는 상품들이 이제 네, 해외에 네. 있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 또 한 1년 정도 전에부터 엄청 선봉적인 뭐 아크 ETF라고 막 요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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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말 많으신데 네, 아크 ETF는 그런 종류의 주식을 모아놓은 ETF는 미국에만 상장돼 있거든요. 네, 지금으로서는 한국에 있는 ETF 회사들이 아직 상장시켜 놓은 게 한국엔 없기 때문에 네, 이 ETF를 살려면 이제 미국 아, 직구를 하셔야 되는 네, 거죠. 아, 그리고 요즘 투자자분들은 이제 통화 다변화라고 하는데 네, 요즘은 원화만 들고 있지 않으시고 네, 달러로도 조금 바꿔서 가지고 계신 개념이 있으신데 음, 내가 미국의 뭐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네, 예를 들면 코덱스에 네, 나스닥 ETF라는 게 한국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네, 그걸 그렇죠. 사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달러로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를 네, 바로 그냥 네,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네, 그건 또 환전을 한국 돈으로 해서 코덱스 ETF를 사셔야 되거든요. 네,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음, 달러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미국에 있는 음, ETF나 미국에 있는 주식을 사시면 되겠죠. 그러면 수수료도 좀 줄일 수 있고, 환전에 대한 수수료도 음, 줄일 수 있고 네, 바로 달러로 다시 사실 수도 음, 있고. 네. 그렇군요. 예. 저희는 근데 하여튼 여기서만 있다 보니까 네. 해외 직구 ETF 하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보지 못하다 보니까 근데 네네네네. 어떤가요? 요즘 보셨을 때 추세가 좀 어떤가요? 그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전 세계 뭐 ETF로만 좀 본다면 네. ETF 시장이 아까 1%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네.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좀 작은 시장인데 네. 얼마 전에 뭐 한국에서도 뉴스가 뭐 크게 나왔었는데 전 세계 ETF를 거래하는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네.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ETF 거래량이 전 세계 3위로 그러게요. 등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중국 다음에는 가장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그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 말의 뜻은 그러니까 ETF 규모는 되게 작은데 네. 거래량이 많다는 건 자주 거래를 하신다는 아. 뜻이죠. 아. 그만큼 지금 한국 투자자분들이 네. 뭐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도 네. 굉장히 많은 양으로 거래를 좀 하고 계신다. 초보자들이 네네. 뭐 살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예 초보시면 아예 해외 직구가 아직 어려우실 거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인의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노력이 필요해서 지금 그 앱에 들어가셔서 이게 내가 지금 증권 계좌에 넣어뒀던 한국 돈을 네. 어떻게 환전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환전하는 수수료도 굉장히 은행보다 더 저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권사에서 이렇게 해외 주식 거래를 장려하려고 증권사에서 환전하는 그 환전 그 수수료나 네. 환전율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아서 네. 환전도 한번 해보시고 네. 근데 요즘은 홍콩에 있는 이제 ETF나 뭐 홍콩의 주식, 홍콩에도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을 뭐 매매를 하고 싶으실 때는 홍콩 달러로 환전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하고 거의 가치를 항상 같게 유지시키는 통화이기 때문에 네. 홍콩 달러로 바꾸신다고 해서 뭐 큰 위험에 노출되고 이런 건 아니어서 네. 홍콩 달러로도 좀 환전을 해보시고 그 달러를 환전한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이나 홍콩 주식이나 도전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 환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까는 그쵸. 근데 국내 돈이 있으면 자동으로 아 투자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좀 테크니컬하고 좀 세부적인 부분인데 네. 자동으로 환전되게 증권사에서 해놓긴 했어요. 네, 예, 예. 근데 그게 약간 환율이 이게 증권사에서 그 환전을 하실 때 내가 미국 주식이나 홍콩 주식이나 뭐 이런 거 투자하실 때 환전은 9시부터 3시 반 주식 시장이 열려 있을 때 미리 환전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미국 주식을 하려면 밤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밤에 해야 되는데 밤에 미국 주식을 할 거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그날이나 그 전날 네. 환전을 미리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외환 시장이 이제 마감을 하면 네. 이제 오후 5시나 6시 이렇게 늦게 되면 음. 이 증권사들은 이제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조금 환율이 되게 안 좋게 환전을 해줘요 증권사들은. 네. 그래서 9시나 3시 반 사이에 네. 환전을 미리 직접 해놓으시고 네. 그걸 나중에 주식을 사시는 게 좀 번거롭지만 네. 조금 비용을 아끼시는 측면입니다. 근데 밤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을 하실 때 네. 그냥 자동으로 매수하게 되면 그때 환율이 조금 덜 좋은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좀 습관을 들이면 좀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네네네네. ETF를 사야 되는지. 네네네.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에만 아까 기억나시겠지만 네. 뭐 호주의 양모이불처럼 그 나라에만 특색이 있고 싸게 구할 수 있고 좋은 퀄리티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사셔야 될 텐데 네. 예를 들면 뭐 홍콩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ETF들 중에는 네. 중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예. 아.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떨어져서 한국도 뭐 1%대 뭐 금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중국 국채, 그러니까 네. 중국 정부가 보증하는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그 채권에 투자를 하시면 지금도 한 3점대 중반을 아. 매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여기 그런 이자들을 또 직접 분배라고 해서 네. 중간중간에 현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이란 나라를 요즘 뭐 한국에서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중국이 믿업지 않아서 투자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뭐 아예 뭐 부도가 나고 아예 나라가 이제 망하지 않으면 네. 예. 이제 중국 정부가 계속 그 이자를 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ETF는 아직 한국에서는 없는 ETF죠. 근데 나는 3점대 중반의 이자를 좀 받고 싶고 네.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 나는 좀 앞으로도 좀 강세가 예상된다. 네. 뭐 이런 투자분들은 확실히 홍콩에 가서 알아보셔서 그런 ETF를 사시는 게 투자 수익에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또 다른 ETF면 한국에 없는 걸로는 이제 그 허창반이라고 네. 중국은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 이제 주석이 그 중국이 현재 상해와 그 신천에 각각 거래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한국은 서울에 있는 거래소가 있지만 중국은 상해 신천 거래소가 있는데 이제 베이징 거래소를 또 추가로 열겠다고 네, 네, 발표를 네.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상해 거래소와 신천 거래소에서는 각각 그 거래소마다의 코스닥이 있습니다. 한국도 약간 이제 큰 기업들은 코스피에 있고 네. 유망한 기업들은 코스닥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상해거래소의 코스닥을 이제 거창반이라고 하고요. 아하. 예, 신청거래소의 코스닥을 이제 창해판이라고 하는데 아. 창업판인데 이제 중국말로 창해판이라고 예. 하는데 지금 창해판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코덱스나 타이거의 ETF가 있습니다. 아직 상해거래소의 코스닥 시장인 커창반은 아직 한국에는 이제 소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홍콩에서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커창반은 사실 이제 시진핑 지수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 시진핑 주석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기술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을 막 이제 상장할 수 있게 이제 독려하고 장려하는 그런 장이어서 앞으로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 전문가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커창반 ETF는 홍콩 거래소에 가셔서 커창반 ETF는 스타 50이라고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커창반이라는 건 코스닥을 말하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도 코스닥 150 지수 이런 게 있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 코스닥 150 지수에 대응되는 게 스타 50 지수입니다. 아.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가 장려하려고 하는 산업들이 보통 뭐 반도체나 네. 뭐 신재생 에너지,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이런 부분도 중국이 계속 이 방점을 두고 있는 산업 분야이거든요. 네. 이런 분야들이 이제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거로 이제 중국 정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산업들을 다 모아놓은 신경제 ETF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ETF들도 또 있으니까 그런 것도 또 한번 아. 보시면. 우리가 세금 문제를 또 안 다뤄봤는데. 세금 문제 중요하죠. 네. 네. 국내에 있는 물을 거래하실 때 세금과 네. 제가 지금 오늘 주로 설명드린 해외에 있는 물을 낼 때 세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해외 투자했을 때만 설명을 드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막 그 거래를 하시다가 내가 번 돈이 있어야 일단 세금을 내는 거고요. 번 돈이 25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 250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난 500만 원을 벌었다. 네. 이렇게 되시면 이분들은 이제 과세 대상의 분들이세요. 그래서 아. 250만 원은 빼주고 네. 나머지 그걸 넘는 250만 원에 대해서만 네. 22% 정도 세금이 있습니다. 아. 뭐 ETF 시장이 좀 계속 크고 있어서 네, 앞으로 네, 네. 좋은 활동 네, 네. 많이 하실 거로 믿고 아유, 또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또 아, 오시고 좀 더 심화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